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에 관련된 맛있는 이야기 비유실력의 최종명 팀장 박세현 팀장입니다. 자, 팀장님. 네. 저희가 또 성수동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네. 네. 아마 유튜브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일 텐데 네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들어보셨나요? 요즘 핫하죠. 한강변이 보이는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이제 압구정 현대 쪽이랑 그렇죠. 성수 전략정비지구 이렇게가 있을 텐데 네. 사실 좀 투자의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이제 좀 세분하게 좀 설명을 한번 주시면. 일단은 지금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총 4개의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보통 근린생활시설 같은 상가 건물을 투자하는 시점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네. 미리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지구부터 4지구까지 4개의 지구가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어떤 지구도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지는 않았고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시공사를 열심히 지금 입찰 단계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조합원에 대한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 단계에서 그렇죠.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 거래가 맞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총 대지 면적이 한 16만 평 정도 되거든요. 많죠. 예, 가구 수도 한 9,400만 가구.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2,000, 3,000, 2,000, 3,000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쪼개서 맞아요, 지금 맞아요. 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실제로 여러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을 제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거래 평당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1구역은 한 7, 8천 수준에서 최고가는 한 1억 4천. 맞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됐죠. 네. 그리고 2구역은 뭐 5, 6천 사이에서 1억 1천. 그리고 3, 4구역은 6, 7천에서 뭐 1억 1천, 1억 2천까지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어요. 예. 그 말인즉슨 여기 향후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있다. 다들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1구역이 가장 그나마 신고가를 찍었던 이유를 보자면 4개의 지구 중에서는 1지구가 네. 가장 이제 좀 빠르게 그렇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물론 지금 재입찰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입찰에 대한 심의 기준을 좀 낮춰달라 뭐 이런 시공사 간의 조율을 하고 있지만 가장 빠르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충분히 반영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숲하고 또 맞닿아 있고 가장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가장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박 팀장님.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주택 지금 뭐 최근에 뉴스도 나왔지만 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한강변이 보이는 사실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빌딩이 아닌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될 만한 조건이다라고 보지만 사실 이제 매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규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준비해서 다가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최고 높이 250m? 네. 그리고 뭐 층수는 뭐 50층까지 막 허용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한강 불패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마주대고 있는 곳은 불패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너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조합이 이제 시공사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속도에 맞춰서 투자를 보시느냐 아니면 어떤 지구의 지금 조합에 대한 방침이 추후에 분양을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특별하게 이제 4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가 늦긴 하지만 이제 조합이 입찰에 대한 조건을 건 게 조합원은 한강뷰가 보이는 로얄층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추후에 분양을 생각했을 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그런 내용이 1주가 있다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성수 이제 전략정비지구에 관련된 모든 이쪽에 해당하는 땅은요 토지허가 거래 구역이 그렇죠. 묶여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분.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시고 뭐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허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있죠. 허가 조건의 첫 번째는 2년이라는 실거주 의무를 가져야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보통 이쪽 지구에 대한 매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가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가구가 보통 이제 지하층부터 뭐 3, 4층 3층. 예,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개층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 없습니다. 한 개층만 쓰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전입 세대원이 전부 이동을 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일부만 이동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주소 등록을 하고 살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로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강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시는 조건이어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 되게 지금 이제 재개발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지역이 낙후가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나 정말 여기 살고 싶지는 않은데 투자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사고는 싶어 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이제 임대사업자로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거. 예, 임대사업자로 매입하시게 되면은 거주를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다만 이것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를 5년 동안 영위를 해야 돼요. 아, 5년. 예, 5년 동안 임대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고 또한 임대사업 주체가 거주지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핫하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투자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서울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 부산에 사는데 서울에 이거를 하나 사고 싶은데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되면 임대사업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임대사업자의 주체가 서울로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좀 하나의 문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성수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과열되는 투기를 좀 막아야 될 필요가 또 있다 보니까 사업 주체는 또 서울로 해두셔야 되는 건. 예. 사실 지방에서 서울에 살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투기의 방향성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에는 살아라. 예, 이런 조건이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성수동을 직접 가기도 했었고 뭐 화장품 골목, 연부장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략 정비구역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 가지 투자 방향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제 좀 핫한 구역을 찾고 싶다. 맞아요. 그러면 연무장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좀 롱텀으로 나는 한강 이쪽에 맞닿아 있는 건물을 투자를 하겠다. 물론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좀 여유를 두셔야겠죠. 그렇죠. 예. 꽤 시간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제도의 문턱도 있지만 사실은 대출에 대한 문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게 주택 규제가 계속 나날이 심해지고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대출이 뭐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6억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물이 뭐 40억대 정도의 매물이 나오면은 현금이 뭐 거의 34억 이상은 그렇죠. 필요한 건데 이제 궁금해하실 분이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용도 변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계약 후 잔금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고 대출을 좀 용이하게 하시거든요. 네. 상호 뭐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 때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용도 변경을 해서 대출을 용이하게 사면은 추후에 분양을 받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건물이 주택이냐 상가냐 상관없이 땅의 크기로 분양을 받는지 아니면 현재 용도도 중요한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부분이 많으실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정답은 현재 용도가 중요합니다. 예, 별표 체크하고 꼭 여기 관련해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가로 만약에 저희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서 내가 현금이 없지만 투자는 하고 싶어 라고 하셔서 변경을 했을 때 저희가
나중에 이 재개발이 시행이 돼서 내가 상가로 갖고 있으면 상가로 기본적으로 분양을 받게 돼요. 근데 내가 주택을 받고 싶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게 변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텐데 이 금액이 나중에 주택 분양가보다 높으면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을. 네네네네. 단 상가의 감정가가 주택보다 낮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그 조합에 대한 분담금이라든지 계속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해당 구청에서도 상가로 갖고 있게 되면 주택을 이제 분양받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주택으로 그냥 현금의 네. 비중을 많이 놀려서 다가가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여기 전략 정비 구역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많이 좀 여유 있게 보시고서 투자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럴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택 형태 그리고 대출 비율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대출이 아니라 네. 좀 여유 있게 현금량을 좀 늘려서 예,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네. 뭐 당장 뭐 즉각적인 레버리지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좀 풀 대출이나 대출 비율이 그렇죠. 높아야 되는데 네. 여기는 거꾸로 좀 대출을 최소화하고 현금을 좀 여유 있게 좀 투입을 하셔서 길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굉장한 진짜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 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사실 강남과 성수가 가장 핫한 두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남은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성수도 물론 엄청 상승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강남은 이제 파락군이라고 해서 학교가 이제 탄탄하잖아요. 네. 근데 성수동은 그럴 만한 대표적인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단점이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주택으로 단지가 재개발이 되고 여기에 어떤 학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해볼 수 있고요. 압구정에서부터 한강을 이어서 성수동까지 이어지는 요 이제 대규모의 이제 그 주택, 맞습니다. 예, 아파트. 요런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빌실랭의 마지막 예, 별점 체크 예, 네. 코너가 남았는데 박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별점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2.5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야, 여러분 아시죠? 굉장한 굉장히 약간 별점에 있어서는 짠돌인데 우리 박 팀장님이 2.5점을 줬다는 거는 상당히 고평가. 예. 이게 사실 제 마음속에선 3점을 주고 싶은 지역이에요. 네. 다만 아까 최정명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현금이 예를 들어서 40억이라는 한정된 버짓 안에서 40억을 다 주택에 투여하면 사실은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상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100억대 건물까지도 검토가 가능한 사실 그런 캐시이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이 사실은 조금 계속 눈에 아른거릴 것 같은 느낌. 맞죠.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감점 요소가 있지 사실 그거 이외에는 저는 정말 좋은 투자처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점을 드리는데 만점이죠. 뭐 물론 이제 시간적인 그리고 뭐 현금적인 부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또 체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점 요소가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 부동산 그리고 더 넓게 얘기해서 이 투자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를 없애는 건데 그렇죠. 리스크가 여기는 시간 그리고 현금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좀 타협을 주시면 리스크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원금 그리고 향후에 이제 기대되는 이제 가치적인 부분에서 거의 손실이 없이 여기는 무조건 약간 불패처럼 어느 정도 이제 가치 상승을 일으키고 이제 자본을 늘리는 방향이 거의 확실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여유가 되신다면 여유분을 가지고 여기 한번 좀 보셔서 투자해 보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3점을 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 매입부터 다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가 연무장에도 또 좋은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